정말 안타까운 게 대통령이 여러 기념일이라든지 이럴 예. 때마다 메시지를 내놓는데 그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각인되는 것이 없어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추념식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역대 최 짧은 그런 메시지를 내놓는다든지 계속 자유를 외칠 뿐이지 실제로 이런 의미 있는 날에 의미 있는 발언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대통령실의 이 구조적인 문제인 건지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한미동맹이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 예.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핵기반 동맹이라는 게 아마 지난번에 워싱턴 합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도 바로 다음 날 망신을 샀던 게 케이건 미국 NSC 국장이 우리나라가 이번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의 핵 공유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상 핵 공유 아니다 이렇게 바로 반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자화자찬도 한두 번도 아니지 이번에도 아무 의미 없는 핵기반 동맹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 정확히 그 개념도 알 수 없는 말을 또 대통령이 이 중요한 날에 했다라는 게 대통령 자체의 메시지의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 아닌가 저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집권을 하던 국민의힘 쪽에서 집권을 하던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은 한미동맹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적도 없었고 예. 항상 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외교를 펼쳐왔던 것은 뭐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일 겁니다.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동북아의 다양한 강대국들과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예. 경제적인 문제까지 해서 우리가 더 굳건히 그동안 성장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의 북방 정책으로 그 이후 중국이 우리나라의 이제 최대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안보라는 것이 어떻게 다 군사적인 문제만 있습니까? 안보의 근간은 또 한편으로는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성장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국방력도 증가시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대 정부를 돌아봐도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때가 가장 국방비의 예산이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튼튼한 안보를 펼쳐온 것은 전혀 이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중국, 러시아와 불필요한 갈등을 맺음으로 인해서 예. 여러 가지 지금 중국 내에서 사업하고 계신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굉장히 예. 불안해하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과연 외교안보의 지향이 어딘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아직도 대무역 의존도라든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관계가 깊은데 이런 문제들을 좀 고민하면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좀 내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